안녕하세요. 유로진 비뇨기과 원주점 원장 이우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실제로 지금 맞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의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맞으시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걸 왜 맞으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있으니까 맞으시지만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시면서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맞고 주의할 점이 있는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시기 전에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보충요법을 받으시는 중간에도 문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혹은 남성 호르몬 주사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남성 호르몬의 성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고안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그 테스토스테론을 어떤 이유로든 혈중 농도가 이제 낮게 되면 그로 인한 어떤 몇 가지 증상들이 있게 되고 그러한 증상들의 개선을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호르몬의 분비 양이 혹은 혈중 농도가 낮으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그냥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라고 하고 주요 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인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이 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보통 성욕, 사정량, 사정시간, 발기 이런 성기능의 거의 대부분과 연관이 직간접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성기능만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어떤 대사나 생리작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기능 외에도 근육량, 골밀도, 지질대사, 인지기능, 정서상태, 혈관 반응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줘요. 몸에 미치는 영향들, 생리적 영향들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가장 보통 몸으로 느끼는 부분은 갱년기 증상이죠. 갱년기 증상. 여성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일정 연령까지는 비교적 플랫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폐경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폭포처럼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은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불면증이 와서 잠이 잘 안 난다든지 막 또 뭐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성격이 약간 변화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뼈에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정서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남성들은 폐경이라는 이벤트가 없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은 어떻게 되느냐? 테스토스테론은 90% 이상이 고환에서 만들어져요. 그 이외에 이제 부신이라든지 지방이나 근육, 뇌, 피부 다양한 기관들에서 소량 이제 남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데 이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생성과 분비량이 조금씩 줄어요. 30대 초반부터 계속 1년에 이렇게 0. 몇 프로, 1%씩 계속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어느 시점에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성 갱년기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남성분들도 성기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골밀도 같은 건 본인이 느낄 수는 없지만 이게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는 것 같고 근육이 빠지고 대신에 지방이 다 배로 모이죠. 우리 보통 이제 ET 체형이라고 하는 복부 비만이 심해지고 그게 또 감정 변화를 겪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좀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조금 더 우울감이 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어떤 활력이나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좀 다운되는 느낌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주사나 보충요법은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원에서 바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주사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희망하신다 하더라도 당일날 바로 시행할 수는 없어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는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혈중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반영이 돼야겠죠.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사의 두 번째 목적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검사하면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 검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반 혈액 검사를 굉장히 같이 많이 진행하거든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서 절대적인 금기가 있는데 남성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으로 옛날에 진단을 받으셨거나 현재 의심되는 경우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암인데
전립선암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던 분은 본인의 병력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병력을 확인할 때 금방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전립선암이 현재 의심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은 남성 호르몬 검사할 때 PSA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를 같이 검사를 하는데, 이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제 좀 더 확진 검사, 예를 들면 조직 검사나 혹은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 이런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전립선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할 때 남성 호르몬 수치하고 같이 전립선 수치를 꼭 이제 보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생리적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 수치, 신장 수치, 전해질 수치, 그다음에 지질대사, 그다음에 혈구 세포들, 우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 이런 부분을 검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할 때는 남성 호르몬 수치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지, 혹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주사 치료를 하셔도 되는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 확인하기가 검사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고요.